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적은 지지로 상원 인준을 받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아침 국무부 직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국무부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개인적 확신을 공적 일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다 의견이 다르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탄도탄 미사일 테스트를 한 이란에는 불분명한 경고를 했습니다. 국내 이슈에서 신임 대통령은 민주당이 연방 대법관 인준을 막으면 공화당 상원 대표가 주도해서 인준 가결 투표 숫자를 고치는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찬 기도회에서는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자신이 맡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을 잘하도록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예정됐던 우파 인터넷 매체 편집장의 강연이 학생들의 거센 시위로 취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UC 버클리의 연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백악관과 다른 입장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한 앱을 쓰기 시작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과 백악관과 동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지켜보면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테크놀로지 업계는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동 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퍼스트 레이디는 올여름 백악관으로 들어간다고 확인했고 대통령의 주치의는 대통령 건강이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방 차원의 약과 머리숱을 많게 하려고 전립선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포기도 세계 모든 언론이 전합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가짜 뉴스 비난 등을 한 것을 제목으로 뽑은 해외 언론도 상당수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역시 미국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아직까지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그 이슈 자체는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미국의 국방장관이 제일 처음 방문한 그 해외 나라가 한국이죠. 그리고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뒤에 그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오늘 미국의 모든 언론 그리고 해외의 다른 언론도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일본도 가게 될 텐데 한국과 그 일본을 이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 미국과 굉장히 그 강한 동맹국이고 그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방문지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보도 내용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분석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그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금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보도를 보면은 신문으로 받아보신 분은 이 내용 없습니다. 저도 요즘은 뭐 너무나 그 빠른 시간 안에 뉴스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뀐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뉴스가 애드되고 있기 때문에 신문으로 보는 것은 반드시 그 인터넷으로도 다시 확인을 하거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인터넷에 그 보도한 그 기사에서 사진을 보면은 위에는 우선 그 코리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다. 코리아 stands with 그 트럼프라고 해서 제임스 마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보기 쉽게 영어로 이렇게 쓰고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그 이제 있는 그런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고 그러나 그 아래는 이제 노동연합 같은 곳에서 그 not welcome 미국 국방장관 하는 이런 그 피켓을 양쪽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사진과 뒤에 말씀드린 사진이 지금 한국에서 그 탄핵 중심
중심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그 이후에 차기 대통령에 관한 선거 캠페인이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는 보수 진영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이 우리는 웰컴하지 않는다. 그 미국의 그 새로운 국방장관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동맹 강화가 미국에서는 먼저 내세우는 것이지만 두 번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한민구 국방장관과 미국의 그 제임스 마티스 신임 국방장관이 만나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당연히 그 의논을 하겠죠. 어제는 이제 그 황교안 그 대통령 대행을 만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고 반기문 그 유엔 그 사무총장의 사임 발표에 대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그 해외 언론은 오늘 좀 그 자세히 보도했겠죠. 당연히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외무장관 출신으로 유엔 사무총장까지 됐고 결국은 그 뭐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 지 20일 만에 놀라운 발표를 했다는 한국 언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과 국가 화합이라를 하겠다는 순수한 계획이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한 것이니까 한국말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한 그 순수한 본인의 그 계획 같은 것들이 인신 그 인격 살해에 가까운 가짜 뉴스 뭐 실망한 것을 얘기한 것이요.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에서는 굉장한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그 표현을 한 것을 미국과 뭐 영국 언론, 세계 모든 언론들이 그대로 그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자들에게는 사과한다는 표현들도 했고 그동안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유엔의 경험 등을 강조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그 핵위협이 있는 북한과의 대치, 경제 불평등 같은 것을 해소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회의론자들은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그가 뭐 디테일한 것을 그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문재인 그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너무 그 좁히지를 못하고 벌어지고 게다대고 외교관으로서도 너무 약했다. 더군다나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지지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역시 그 보는 시각들은 그 한국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 그 사퇴해야지 된다. 어제 그 한국일보의 조윤성 그 논설위원도 그런 그 칼럼을 썼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내용 뉴욕타임스가 좀 강조를 해서 전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 그 오랜 동안 그 아웃사이더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교과서에서도 한국을 그 자랑스럽게 만든 사람이라는 어떤 그 한국형 그 모델로서 있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지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수 후보로서 지금 많이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떠오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요.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사임을 했다기보다 완전한 선언도 하지 않았으니까는요. 주변 인물의 그 스캔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물론 그의 그 주변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 뭐 조카 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그가 어떠한 그들에게 그 편의를 그 줬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뭐 CNBC 방송이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영국의 BBC라든가 모든 그 주요 언론들은 전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악평을 하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는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외무장관 출신 최고 그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었던 반기문 전 총장의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에서는 이 외무장관이 결국은 그 국무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무장관이
참 근래에는 굉장히 드문 적은 지지로 상원 인준을 통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뭐 최초의 그 흑인 국무장관이죠. 부시 대통령 시절에 통과될 때 연방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85명이 예스, 13명이 노 투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도 78대 7, 찬성이 78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엑선모빌의 전 CEO, 특히 이제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고 러시아가 이웃 나라를 침공했는데도 그런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엑선모빌의 전 CEO였기 때문에 엑선모빌과 러시아와의 오일 비즈니스 등등 때문에요. 그래서 친러시아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굉장한 그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렉스 틸러튼 국무장관은 어제 56 찬성 대 반대 43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국무부에서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국무장관이 외교 관계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에 외교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기후 변화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 7개국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일단 그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막고한 이런 것이 국무부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무부 직원이 뭐 거의 1000명 정도, 적어도 900명은 넘습니다. 누가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어떤 그 입장을 밝히는 것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제 이 국무장관이 취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 그 취임 선서는 했고요. 취임 연설에서 이제 어떤 분위기가 나올까 상당히 저는 그 궁금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2시간 전쯤일까요? 많은 그 국무부 직원들이 국무부 1층에서 서 있고 이제 국무장관을 기다리고 하는 사이에 조금 늦었어요. 그런 분위기도 아주 뭐 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우리 그 와이프가 이 청문회, 힘든 청문회 내내 나를 너무 그 지원해 줬었고, 뭐 늘 그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전임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임자가 지금 새로운 그 신임 국무장관이 박수 받은 것보다 훨씬 그 많이 받았어요. 물러나는 사람한테 그 대행이요. 물러나는 그 대행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미국의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민주주의의 모습인데, 일단 그 중요한 새로운 그야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람을 어렵게 그렇게 그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올려놨는데,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국무부가 요즘처럼 그 전쟁이 많이 치러지고 있고 테러리스트들과의 그런 그 나라의 그 배치가 돼서 실제로 숨진 사람들도 있고 외교부 직원이, 그래서 국무부 직원들의 그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선순위일 뿐만이 아니라 국무부의 가장 그 중요한 가치라고 일단 그 생명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When I wake up each morning, the very first thing I ask myself is, are all of our people safe? The safety of every single member of our State Department family, regardless of where he or she is posted, is not just a priority for me. It's a core value, and it will become a core value of this department.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국무부에서 일하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그들의 그 생명 보호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국무부의 가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는 개인적인 확신 같은 것이 국무부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어떠한 그 결부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상당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를 보면은 실제로 국무부 그 내부에서도 그 굉장히 많이 회오리 바람처럼 바뀌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의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연방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지만, 제가 생중계되는 것을 볼 때는 그래도 일단 이제 새로운 국무장관이 인준까지 받아서 취임까지 했으니까 박수를 보내고 뭐 기대도 하고, 조금 약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부하 직원이지만 상사가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환영하는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리즈로 어제 이란에 대해서 트윗을 했는데 이란이 그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핵 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이란에게 부과됐던 경제 제재 같은 것도 풀어주고 그 경제 제재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이란이 미국에 동결됐던 돈 같은 것도 가져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지금 그 아랍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랍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경한 이민 정책 같은 것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여기에 이제 그 해당이 되는 국가잖아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그 필름 메이커 유명한 사람은 전에 그 외국 그 작품상을 받았는데도 이번에 못 오게 되고 특별 비자를 줘도 안 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란이 영화로서는 굉장히 그 감각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페르시아 그 옛날에 역사와 철학과 그 문화적인 것이 남아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오바마 대통령 때의 부드러운 분위기와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탄도탄 미사일 그 테스트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고한 것이 이란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사해야지 된다. 미국이 1,500억 달러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생명관과 같은 그런 그 지원인데 그 직전에 붕괴될 것 아니었는가? 이게 이제 그 꼭 그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뭐 많이 묶였었던 돈을 풀어줬던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같은 그 트윗을 했고 그리고 탄도탄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경고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자문인 마이클 플린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도 굉장히 좀 그 불편하고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토요일에 그 시리즈로 뭐 러시아, 독일, 일본, 프랑스 그리고 호주 그 대통령 내지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그 전화 통화가 원래 1시간으로 예정돼 있는데 한국은 그 다음 날이었잖아요. 일요일에 황교안 그 대행과 30분으로 잡혀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1시간 전화 통화를 예정됐던 것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그 소리 지르면서 25분 만에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굉장히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이것을 그 모욕이라고 보고 어제 그래서 그 오스트랄리아 그 호주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전화 통화를 그런 식으로 그 끊김을 당하는 모욕을 당했다는데 하자 그 호주 총리가 지난해에 그 재선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여러 번 기자들이 물어보자 그 정도로 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se reports out of the United States about the conversation. Not the details, Prime Minister, but I think the Australian public would be interested in your relationship with our most important partner. Did he 계속 이제 기자들이 추궁을 하죠. earlier than you expected? Look, I'm not going to comment on 똑같습니다. 호주 그 말콤 텀블 그 총리의 답변은 커멘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같이 가겠다 하는데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기를 그냥 딱 끊어버렸을 그럴 정도냐 하면은 대화하다 보니까 이민 행정명령 얘기가 나왔고 호주 총리와 오바마 그 전임 대통령이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이제 국제 협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호주는 1,25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참지 못하고 전화통을 뭐 거의 던져버리듯이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호주로서는 이것을 모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주 총리는 그것을 굉장히 그 불로 확 그 일으키지는 않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 그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이번 주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그 커버 스토리로 지난해 그 마지막에 올해의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했고 이번에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인가 했는데 바로 이 스티브 배넌을 얼굴을 그 커버 스토리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그 트윗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연례 그 국가 조찬 기도회가 다른 모임보다는 조금 그 성직자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유머러스하다던가 그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동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여기 가서도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지금 후임자라면서요. 뭐 시청률 뭐 내려갔다. 그러다가 다시 또 뭐 그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얘기도 그 했고요.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공립대학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반응 등